안녕하세요. 저는 L2L 민초장학재단 장학생 박초원입니다. 인문백년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는 김태경입니다. 저는 미디어학부 특별장학금을 받았던 김표근이라고 합니다. L2L 민초장학재단은 L2L 민초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 2차 면접을 기준으로 뽑힙니다. 2학년부터 졸업시까지 전액 장학금과 매달 면학보조금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문백년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국가 우수인재 장학금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고교 선발 전형으로 이 장학금을 수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선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고요. 학기마다 학업 장려비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12학점 이상을 듣고 그 다음에 3.5 이상의 학점을 받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학업 계획서라는 걸 한 장짜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끝나고 중간평가서를 2장짜리를 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관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연도마다 그리고 전형마다 수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방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게 바뀌니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성적 장학금이 있지는 않지만 미디어학부에는 성적에 따라서 주는 특별장학금이 있고 다른 단과대에도 대부분 특별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이제 성적에 따라서 산출되기도 하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학년이나 아니면 소득 분위 이런 것까지 고려가 된다고 합니다. 금액 산정 기준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 기준으로 학점 4.41을 받았을 때 대략 25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던 것 같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되었고 매달 들어오는 일정 수준의 돈이 많은 여유를 가져다 준 것인데요. 우선 등록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괜히 마음의 짐으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최소한의 안정망을 가진 기분이었고 장학재단에서 방학 때마다 연수를 준비해 주시는데 연수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학교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또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만큼 사회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3.5라는 학점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높은 기준은 아니더라도 시험을 치거나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학점과 내 공부에 신경을 쓰이게 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업 계획서를 쓸 때 사회공헌 목록 같은 게 있어요. 사회에 어떤 공헌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쓰는 항목인데 그런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고르고 또 이뤄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실히 200만 원이라는 학업 장려금을 받으니까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여러 자금들을 알바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거기 학업 장려금에서 충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이제 장학금으로 큰 비중을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나 아쉬움 같은 게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인데요. 제가 사실 2학기 때는 1학기 때보다 열심히 공부할 생각도 없었는데 2학기 때 지원 금액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2학기 때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자주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포털 사이트에 정말 많은 장학금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 외부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를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2학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형식의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1학년 1학기가 끝나신 후부터 자주자주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같은데 장학금 관련 내용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커뮤니티에서 찾는 것도 물론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라든지 관련 장학금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곳에 확실하게 정보를 물어보시고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점이 좋으면 학교 행정실 같은 데에서도 뭐 교회 장학금이랑 연결시켜 주시는 등이 좀 더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학점을 잘 챙겨 놓으시면 장학금을 받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부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학점을 3.5 이상 수준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학년 1학기에 학점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4개의 장학금을 더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 좋게 한 군데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저것 재기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별 장학금의 금액 산정 기준에는 소득 분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가 장학금의 수혜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장학금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했지만 그 특별 장학금은 받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특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제 본인이 받고자 하는 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장학재단의 설립 이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념을 중심으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장학금을 받아서 성장해 나가고 싶은지를 잘 녹여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수님과 연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1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라 아는 교수님이 없었는데요. 저의 지도 교수님께 메일을 드리고 면담을 한 다음에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왜 그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싶은지, 왜 받아야 하는지만 잘 설명드리면 안 써주시는 교수님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면서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힘을 얻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모쪼록 좋은 기회 잘 잡으셔서 즐거운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